자, 오늘은 어디에 주목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부터 좀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 쪽에서 네. 좀 가져와 봤거든요.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애경 케미칼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맞습니다. 묶이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실 LFP가 호재가 있었지만 네, 오히려 낙스트라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전부터 올라와 준 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앞서서 이제 시황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을 때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앵커님 말씀해 주신 이슈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 또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이슈가 많아야 우리의 평단가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도 사실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배터리 시장이 얼마만큼 올랐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실 그 속을 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기술력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철강하면은 뭐 철강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약으로 이제 굉장히 아픔을 또 겪었잖아요. 네. 그런 그림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다 뭐다 하니까 이제 최근부터 철강 좀 올라와주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뭐 IRA 폐지 법안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지부진했던 거 그나마 좀 반등을 주긴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될 2차 전지가 좀 이겨내야 될 하나의 관문은 저는 또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뭐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특징 애경 케미칼 갖고 와봤습니다. 2차 전지 사라라는 관점이 아니신 거네요.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나려면 정말 무수히 많은 재료가 탄생을 해야 될 듯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애경 케미칼 챙겨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도 봐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보셨어요? 비만 치료제 한번 봐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흔들려도 네. 뭐 굳건하게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펩트론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하면은 사실 이 제약바이오도 좀 이슈가 좀 재료가 많아야 또 가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뭐 위고비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보다는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나이백이라는 종목입니다. 나이백 최근에 상한가 가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제 뭐 6천억 규모에서 이제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소식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네. 그래서 나이백이라는 종목 자체를 좀 따로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나이백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한가 갔었고 이제 이거를 좀 엮이자면은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서도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엮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폐섬유증 아니면 폐동맥 고혈압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천억 규모의 이제 섬유증 치료제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한가에 두 번의 상한가 가고 지금은 좀 음봉으로 23% 상승하고 있지만 나이백이 굉장히 또 큰 상승으로 또 지수를 좀 이끌어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2년 연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3년 연속 적자가 많아요. 네. 근데 2년 연속이라는 것만 봐도 사실 게다가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그런 종목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뒤집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기업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니,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 저희 지방에 하나 차려놓고 미숫가루 흔들면서 사진 몇 장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상장하면 그만이냐. 그래서 제가 기술특례 상장 중에서 왜 유난히 제약바이오가 많은지 게다가 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하려면은 이 회사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보고 하자라는데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서는 유보율이 거의 500%에 이제 수렴을 하는 490%거든요. 네. 근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93%예요. 이렇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사업 영위는 좀 하고 있구나. 그래도 월급은 잘 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 보시면은 지금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징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보다 많냐 적냐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더 많아요. 부채 비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특징주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특징주로 가져와 봤을 때 상승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좋은 소식과 함께 이제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나이백 같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미숫가루 흔드는 기업 말고 돈이 많고 월급 주고 실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업들로 한번 편성해보자 해서 나이백 특징주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나이백 정도는 괜찮다. 네. 제약바이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심에도 불구하고 나이백은 흐름이 좋다라고도 말씀 주셨고요.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이 기업 분석까지 들어간 종목인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이제 폐렴 관련 갖고 와봤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좀 갖고 네. 와봤습니다. 일단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전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특징으로 갖고 온 거는 이제 국제약품이거든요. 국제약품, 네, 맞습니다. 국전약품. 그러니까 맞죠? 국전약품이죠. 국제약품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헷갈리게 말했냐면은 일단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앵커님 보시기에는 뭐가 나왔죠? 여기서? 지금 파란색 매도 맞습니다. 사인이 나왔네요. 이게 잘 보면 이제 검정 색깔이긴 한데 이거 왜 나온 거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뢰가 나오기 전 네. 나오게 이제 설정을 해둔 건데 지뢰가 나오기 전에 국전약품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뢰 나올 때 매도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였으면은 차라리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국제약품이에요. 그러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종목군들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국전약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 그 다음에 국제약품을 오히려 더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약품을 보시면은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적자가 껴있지만 그래도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유보율 보시면은 제가 3대1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50 이하의 1000% 이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1200% 이상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로 이제 1000%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채 비율은 84%.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333%인데 3대1 비율이면은 사실상 이제 1000%를 좀 넘겨주고 부채 비율은 240%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애교스럽게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50인데 200으로 해도 좀 애교스럽게 봐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가치 4,000원. 게다가 PBR은 1.17배예요. 다시 한번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부딪혔던 금액은 7,000원대였어요. 대개 이제 PBR 1.5배 정도 갔을 때 정도에 부딪히고 내려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급등을 보였고 항상 큰 상승을 보였던 가격대도 4,000원 언저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전약품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지뢰 나오기 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였으면은 지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지만 지뢰가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또 이전에 지뢰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뢰가 나오기 전에 매도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표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급자 노하우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약간 언급은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항상 그 부딪히는 금액대가 7,400원대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4,900원대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최근부터 매수 신호라던가 우리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 분석을 좀 적용을 해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자리 국제약품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국전약품은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자리잖아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제약품으로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